안녕하세요. 아이비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똑같은 강의를 이 앞전 강의랑 같은 강의를 한 번 더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해서 보이지 않으신다는 분을 위해서 이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눈썹 디자인입니다. 남자 눈썹 디자인은 제 1레벨에 있는 일자 눈썹과 그리고 올라간 일자 눈썹을 응용해서 충분히 모든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남자분이든 이 두 가지 디자인만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디자인을 하시는 거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간단하게 디자인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 눈썹입니다. 여자 눈썹 일자 눈썹은 전체에 이 두께를 1cm로 쓰거나 전체 길이 6cm 안쪽으로 쓰는 것이 그게 정석이지만, 남자 눈썹은 1cm 이상 두께와 그리고 전체 6cm나 남자들의 이 그 센티미터 전체적인 넓이가 6cm보다 좁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얼굴 크기에 따라 조금 더 1, 2mm 더, 3, 4mm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얼굴 크기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더 그 갭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썹 부위가 유난히 이마 부위가 넓으신 분도 계시고, 유난히 또 그 축두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좁고 눈썹을 또 두껍게 하면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눈썹보다 여자 눈썹이 디자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크기나 두께가 솔직히 갭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시고서 디자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훨씬 더 남자 눈썹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뚜렷하게 팩트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두께를 1cm보다 좀 더 두껍게 잡고 싶으면 언더라인의 부분을 먼저 기본적인 선을 체크합니다. 전체적인 두께 체크를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체크하고, 그리고 양쪽 똑같이 어느 정도 오버라인을 같게 체크합니다. 일자기 때문에 어차피 언더 부분은 거의 일직선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일자 눈썹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라인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디자인 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선을 다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자 눈썹의 특징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는 1.2 정도 센티미터로 정했고요. 그리고 전체의 길이는 6c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 눈썹 위에 산 위치 정합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전 시간에 있는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전 시간에 좀 설명을 제가 꼼꼼하게 해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자 눈썹은 산 위치, 이 산의 위치가 뒤로 쏠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경사가 좀 더 가파르게 져도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눈썹의 앞에서 봤을 때 제일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뒤쪽, 교재에서도 봤겠지만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나눴을 때 제일 두꺼워 보이는 부분,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일자 눈썹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남자는 이것이 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산의 위치 체크. 자, 똑같이 6cm에서 포물선 그려서 어떻게? 자, 바깥쪽으로, 왼쪽으로 체크. 그리고 다시 한번 포물선
전체 너비 체크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 이게 안 맞으면 양쪽 데칼이 안 맞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다. 체크한 다음, 그런 다음에 종이에서는 자를 재서 확인을 해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자로 이용해서 센치를 재는 것은 학습에 좋지 않다라는 거. 일단 내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 자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재차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의 위치 정했으면 그대로 꼬리 끝과 끝을 그대로 연결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연결합니다. 자, 체크됐죠? 자, 남자 눈썹 뭐 틀이 완전 잡힌 겁니다, 지금.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1대1 곡선 돌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넓게 잡을 이유는 없어요. 남자 눈썹은 그냥 그대로 이 모서리 부분만 살짝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남자 눈썹 틀은 다 잡혀 있어요. 시술적인 부분에서 여자는 꼼꼼하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라데이션, 밑에서부터 위로 그라데이션 이런 느낌이 있지만 남자는요, 엠보를 다음에 시간에 제가 이제 남자 눈썹도 할 거지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펼쳐지는 그라데이션이 남자 눈썹은 맞아요. 바깥쪽 외부 쪽이 전체적으로 피부와 소통이 되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형태가 되어서 틀은 보이지만 절단되어 보이지 않는 어색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라나 밑에서부터 위로 그라는 기본적인 그라데이션의 형태가 나오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남자 눈썹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뭉툭해도 표현하는 시술 기법에는 뭉툭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와 절단돼 보이는 시술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남자 눈썹을 이렇게 디자인 딱 하라 그러고 시술은 여자처럼 해버렸어요. 그럼 완전 망쳐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분산이 가냐면, 제가 아까 남자 눈썹 시선이 디자인의 부분에서는 C 구간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면 시술은 절대적으로 여자처럼 뒤에서 앞으로 시술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보다 남자 시술이 훨씬 쉽거든요. 더 간단하고 빨리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술을 여자처럼 엠브를 똑같이, 수지를 똑같이, 머신을 똑같이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시술은 실패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뭘 했는데 그냥 수치 많아 보여. 근데 틀은 깨끗하게 잡혀있고 디자인 이뻐.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말이 어려운 거죠,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았으면 여자 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일자 눈썹 했을 때 언더 C 부분 이 구간에서 1mm나 2mm를 올려서 살짝 곡선을 굴려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여자 눈썹은 언더 부분이 뚜렷하고 밑선이 또 특히나 이 C 구간이 뚜렷해야지 이 메이크업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깔끔함과 세련미가 있어 보이는데, 남자 눈썹을 언더 부분을 깔끔하게 따서 그라데이션을 완벽하게 주고 깔끔함을 줘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남자 눈썹은 굳이 언더 부분을 1, 2mm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남자들은 특히 이 3 부분에 있는 근육을 잘 쓰세요. 그죠? 많이 움직이고, 여자분들은 보톡스나 또 관리 부분도 좀 잘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근육들을 또 안 예쁜 근육들을 잘 쓰지를 않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특히 한쪽만 또 근육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리 대칭적인 일자 눈썹을 하더라도 무조건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밑선을 이렇게 올려야 되더라,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올려야 되더라 라는 얘기에 무조건 밑선을 이렇게 올려서 둥글려? 남자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근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면 남자 눈썹이 여자 눈썹보다 훨씬 쉽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팩트적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디자인 연습을 하신다면, 여자 눈썹 디자인이 뭐 20분 걸린다 그러면 남자 눈썹은 정말 한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디자인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또 그렇지 않죠. 정확한 양쪽 대칭을 맞춰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선과 디자인, 그 연습을 반드시 디자인북에서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좀, 그러면 전혀 뭐 안 올려도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있어요. 눈 두덩이가 정말 유난히 막 살이 터질 것 같이 그러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많으셔서 완전히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살짝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누워서 봤을 때 모르는 부분을 또 앉아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처져서 시술을 탁 끝나고 나면 왠지 이 부분이 답답해 보이거나 아니면 총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영구의 전체적인 부분이 디자인이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이조차도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 종이에서 하는 연습은 내가 잘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 고객에게 맞는 눈썹을 빨리빨리 매칭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나만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눈썹 디자인을 반드시 많이 잡아보고, 선도 많이 써보고, 기본적인 선, 내가 원하는 선을,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선을 가야 돼요.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손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 거는 답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잘 안 되지? 이건 프로다운 건 아니죠. 우리가 프로가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연습이고, 그리고 공부인데,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뭐 반영구가 예전에 내가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해봤고 10년 전에 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선이 잘 안 나가네? 그죠?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좀 빨리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기본적인 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선 디자인,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갈 수 있는 선, 쓸 수 있는 선, 사선이고, 자, 노트를 막 획획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디자인 막 하시는데, 이거보다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노트를 절대 돌리지 않죠. 이게 방송 때문에 안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객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자유자재로 이 선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선들을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드로잉이죠. 그죠? 이 드로잉이 지금 샤프니까 잘 될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딱딱 내가 필요한 선들, 체킹할 수 있는 이런 눈들을 이 안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그대로 쓰여져야지만이 내가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가장 연습을 잘하고 세련된 눈썹을 만드는 것이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선과 그리고 내 손이 그렇게 따라줘야만이 그 완성도 있는 시술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뭐 이거는 10번을 말해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요. 남자 눈썹은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고 또 힘든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진한 걸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보다는 조금 진한 거. 좀 더 두껍죠?
자, 디자인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걸로 연습하시지 마세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선을 윗선 제가 좀 점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디자인 들어가겠죠. 쭉,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남자 눈썹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곡선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끝에 쭉. 자, 두꺼워졌죠, 선이? 잘 보이십니까? 네, 마찬가지 윗선. 자, 남자 눈썹은 일자 눈썹이 돼. 거의 여자 눈썹하고 거의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전체적인 두께가 두꺼워졌다. 그리고 산의 위치가 좀 더 뒤로 가도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뒤로 가도 돼요. 왜냐면은 자, 지금은 이게 그 수평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평면적인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썹을 할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곡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꼬리가 남자들은 이렇게 뾰족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시술적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 같은 눈썹은 그라데이션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면서 채워지는 거고, 남자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펼쳐지는 그라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두꺼워져도 다른 선으로 하다 보면, 자, 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뒤에 산이 두꺼워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고 빨리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시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간 일자 눈썹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올라간 일자 눈썹, 남자 눈썹 하나 한다면은, 남자 눈썹은 그 각진 눈썹을 응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자 눈썹하고 올라간 일자 눈썹 두 가지만 응용하시면 충분하실 거고요. 이건 두 칸이죠. 그죠? 두 칸 씁니다. 그죠? 그리고 산의 위치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각의 위치 정하고. 자, 이 포물선을 그대로 그려서 데칼 옮겨서 체크하고 포물선 다시 그려봅니다. 그런 다음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 그죠? 산의 높이죠. 높이 위치 체크.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높이니까 아래선 위치, 꼬리의 끝부분이죠. 꼬리의 끝부분 체크. 똑같이 꼬리의 끝부분 체크. 줄공책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줄에서 보여지는 것 또한 대칭 맞추기는 10개를 그려도 10개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칭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 선 넣어서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통과. 좀 긴 선을 쓰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기울기나 이 각들을, 선들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꼬리까지 그대로 체크. 좀 긴 선 스케치 하듯이. 그런 다음 자, 밑선 그립니다. 밑선 그렸더니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앞보다 뒤가 두껍죠. 남자 눈썹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죠. 당연히. 그죠? 남자들은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이 가능하죠. 위에 산 거의 뭐 굴린다는 기보다는 모서리 부분은 살짝 쳐놔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일자 눈썹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라데이션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지니까 바깥 외부의 선들이 딱 떨어지듯이 자른 듯이 시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서리를 곡선을 돌릴 이유가 없죠. 여자 눈썹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니까. 그죠? 반대쪽도 산의 위치 체크. 스케치 하듯이 오른쪽으로 보면서 합니다. 정확하게 선 안 쓰셔도 돼요. 나 선을 잘 못 쓰겠어 그러신 분들도 그냥 스케치 하듯이 갑니다. 잘 모르겠으면 스케치, 아니면은 그냥 드로잉 하듯이.
뭐 채색하듯이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체크하면서 양쪽 디자인 보고 정리해 가면서 뭘 봅니까? 대칭. 그죠? 그런 다음 정확한 선 딱 시술을 해야 되는 선만 그대로 갑니다. 자, 이럴 때는 살짝 안으로 들어간 듯이 살짝 곡선적인 느낌으로 뒷선을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단 이 측두엽이 너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런 눈썹에는 좋지는 않겠지만 이 측두엽 쪽이 살이 좀 도톰하게 있으신 분들은 살짝 안으로 곡선적인 또 눈썹이 남자 눈썹은 또 세련돼 보이고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이런 눈썹이 또 해놓으면 되게 멋있는 눈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도 그런 느낌을 살리는 거죠. 안쪽 선을 넣듯이 살짝 곡선 버섯 모양처럼 자, 위쪽 선 정확하게 그리고 밑선 정확하게 해서 선 살려서 다 정리합니다. 정리 끝. 자, 이게 사다리꼴 형태의 남자 눈썹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위, 앞, 안쪽 다 정리해서 마지막 시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도 되고 올라간 일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올라간 자연스러운 완만한 자, 완만한 올라간 일자 눈썹 체크, 산이지 체크, 포물선. 자, 다양하게 그리고 반대쪽도 포물선 체크, 조금 더 바깥으로 체크, 조금 더 바깥으로 체크해서 높이 그대로 가서 자, 여기에서부터요. 나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싫어 한다면 뒤에 꼬리의 위치에서 두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두께가 이 전체적으로 1cm, 1.2cm 이상 넘지 않게끔 전체 두께에 넘지 않게끔 전체 두께를 밑선을 2mm를 좀 더 두껍게 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두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두께가 앞쪽의 두께가 자, 연결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체 두께가 앞선 두께가 1.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꼴이 내려도 이 두께가 1.2 이상 되지 않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선과 앞선을 연결하면 사다리꼴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올라간 일자 눈썹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사다리꼴 형태, 여기는 앞과 뒤가 거의 같은 두께로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꼬리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윗선과 만나는 선이 낮춰짐으로 뒤가 더 두꺼워지겠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은 위치 체크. 그리고 앞선 그대로 뒤로. 그리고 언더 부분 밑선과 연결했을 때 앞쪽과 거의 차이 없게끔 연결.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갔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밑선, 뒷선 연결되고 앞과 뒤가 거의 똑같은 두께로 올라간 일자 눈썹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선 정리하고 자, 위에 있는 사다리꼴 형태의 남자 눈썹과 밑에 있는 거의 똑같은 두께로 만들어진 일자 눈썹하고는 남자 눈썹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거기다가 여기는 또 언더 부분, 이 앞쪽 부분이 2mm 정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눈썹 두께는 밑에 눈썹이 훨씬 더 두꺼운데 왠지 위에가 더 두꺼워 보이는 이유는 시선 방향이 어디로? 네, 바깥쪽으로 쏠려서 여기 이 두께에 쏠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술을 했을 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그라데이션의 시술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거는 오히려 앞쪽에서부터 뒤까지는 전체적인 두께가 일정하고 뒤에가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시선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만해 보인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윗선 위랑 아래랑 느낌을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은 자,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죠. 근데 밑에는 윗선 그대로 연결. 그죠? 자, 똑같은 남자 눈썹인데 오히려 밑에가 훨씬 더 두꺼운, 앞쪽이 두꺼운 눈썹이고 위에가 좀 더 좁은데 전체적인 두께감은 뒤가 시선이 가는 위에 게 훨씬 더 두꺼워 보인다는 거죠. 밑에 건 똑같은 두께로 연결이 돼서 여자 눈썹보다는 전체적으로 두꺼워 보이긴 한데, 두꺼운 눈썹이고 또 긴 눈썹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보이는 눈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자 눈썹은 일자 눈썹, 올라간 일자 눈썹으로 충분히 다양하게 응용해서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요, 선도 자유롭게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보는 시선과 손은 또 더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겠죠. 무엇보다도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 눈썹 일자, 올라간 일자, 각진 눈썹, 그리고 남자 눈썹 하나씩 해 주신다면 요즘 시대의 남자들이 또 눈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남자 눈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1레벨 교재에 있는 또 엠보의 균형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엠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여자 눈썹, 일자 눈썹 어떻게 엠보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